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2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영상을 켜게 된 것은 최근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렇게 연락 주셨던 분들이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좀 되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질문을 몇 개 받아서 답변을 간단하게만 좀 드려보려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손해사정사 직업 만족도가 어떻냐라고 하는데, 만족도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전망, 워라밸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보험회사 이렇게 보상팀에 입사를 해서 쭉 회사를 다녔었고, 그리고 또 이직했는데 결국에 또 보상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독립 손해사정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독립손해사정사와 회사의 차이는 직장인이냐 프리랜서냐 이 두 가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봤을 때 어떠냐 했을 때 저는 매우 만족한다. 그리고 제 주변의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은, 야 진작 나올 것, 진작 보험회사 그만둘 걸 왜 이렇게 오래 다녔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계속 회사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정답은 없다. 근데 둘 다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해사정사 전망이 어떠냐라고 하는데, 전망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손해사정사 업무는 되게 전문적이긴 합니다. 이 이유는 손해사정사 업무는 결국 보험회사의 보상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손해사정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저같이 일을 하고 밖에 서베이든 보험회사든 독립손해사정사든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에서 전문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의 영역이란 것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예전에도 물론 쉽지 않았겠지만, 예전처럼 과거처럼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보겠다는, 이제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바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전망은 여전히 밝다. 저는 오히려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도 많이 AI라는 시스템이 도입돼서 대체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다. 당분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손해사정사라는 영역 중에서도 신체, 재물, 차량이 있는데, 신체에 좀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둔 지 꽤 됐고 회사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독립손해사정사에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 주시는 게 소득, 너 얼마 벌어? 라고 하는데, 소득을 말씀드리긴 참 어렵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국세청 신고를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만, 소득이란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소득이 손해사정 일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재테크 빼고 나서도 강의를 한다거나 다른 엔잡을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손해사정사 업무로만 한다 하더라도 소득은 정말 천차만별이다. 정말 처음에 시작하면요, 급여가 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실제로 없을 수도 있고요.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1년, 2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초기에 몇 달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면 손해사정 사건이란 게, 보험금이란 게 청구가 하자마자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는 솔직히 잘 없다는 아니고 솔직히 거의 없다. 심사를 하더라도 하루, 일주일은 걸리다 보니까, 또 조사가 나오게 되면 한 달 정도씩 걸리다 보니까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소득은 천차만별이다. 왜냐면 영업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점에 하루에 메뉴가 하나 팔릴 수도 있지만, 문전성시가 일어나서 24시간 365일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고요. 잘 되지만 마진이 높을 수도 있고 마진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은 정말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정말 잘 되시는 분들은 1억 원 이상, 연봉 1억 원을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상당수 있고요. 정말 잘 되시는 분들은 2억, 3억도 받아가신다고들 합니다. 손해사정사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보통 요즘에는 대학생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20대 분들은 취득을 하고 보험회사 취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립손해사정사 한정에서는 20대 분들 유입은 사실 대기업 취업을 좀 많이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좀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서베이나 독립손해사정사 업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60대 분들이 자격증만 따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독립손해사정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직이기 때문에 자기 학위 나름에 달렸다.
하지만 서베이는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가 조금 시급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지역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채용을 여전히 하고 있으니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보상 경험의 유무가 중요하다. 내가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뭐 다른 직무여도 보험 상품의 시스템이나 보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일 따라가기가 엄청 빠르다. 하지만 그렇다고 잘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인과관계가 있겠지만 무조건 개런티 되진 않는다. 손해사정사가 되면서 뭐 알고 싶은 것들, 배워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질문이 좀 복잡한데, 손해사정사 우리가 공부하는 책과 실제로 현업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어쨌든 주제는 동일하지만 매우 상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경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전 경험이 조금 많이 없다 보면 어려운 것이 독립손해사정사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해야 되고요. 상담을 하더라도 이게 보험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도 예측을 해야 되고, 손해사정 결과가 좋냐 마냐도 하지만 어쨌든 상담부터 어려울 수도 있고, 영업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고, 실무적으로 풀어내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참 어려움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손해사정사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배우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교육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험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클래스 더 강명이라는 곳을 딱 작년 23년도 10월에 개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유치하고 있고, 매달 한 번씩은 여러 가지 행사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제가 다른 직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전직하고 자격증을 딸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고 싶으면 따시는 게 맞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내가 소득은 가족 부양하는 가족도 있다 보니, 아니면 대출이 있어서 소득은 있어야 하니까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조금 배울 수 있냐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직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 자격증이 유망한 건 맞고 좋은 거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모든 직업이 처음에 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진짜로 뭐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식당을 창업하는데 잘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너 그러면 요리 실력이 있어? 아니면 뭐 서비스를 잘할 수 있겠니?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마찬가지 독립손해사정사도 당연히 똑같겠죠. 그래서 전직하는 분들 정말 많고요. 다만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이 영업직이 아니라고 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영업직이 아니어도 잘하는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격증을 무조건 따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도 있지만 신체 보조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독립손해사정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그쪽으로 먼저 문을 두드려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베이 업체에서도 보조인 채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를 경험해보고 어떤 정확한 일을 하는지, 어떤 게 내가 필요한지 미리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때 가서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요, 성인분들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득, 내가 만약에 뭐 A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손해사정사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알려주는 곳도 있지 않을 뿐만 더러, 죽기 살기로 해도 사실 쉽지 않은 게 독립 손해사정사 업계인데 좀 어렵다라고 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뭐 친척, 부모님, 가족이 손해사정사인데 조금 배우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알려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없다. 그리고 진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손해사정사 영업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딱풀을 판매하는데 문방구에 납품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 문방구에 납품할까요? 인터넷에 올리고 싶으면 어디다 올릴까요? 얼마에 올릴까요? 홍보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정말 많은 그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손해사정사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너무 어렵고요. 기반이 없기 때문에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병원에 가서 명함을 나눠주면서 환자분들과 접촉하면서 하는 배드 영업이란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 설계사분들을 대상으로 명함을 나눠주는 거나, 아니면 설계사분들을 대상으로 손해사정, 보상에 관련된 지식을 나누는 교육 영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병원에 계신 뭐 관계자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과도 접촉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임, 뭐 취미 활동이나 뭐 아니면 뭐 비즈니스 모임, 뭐 개모임, 뭐 전후회, 이런 향후회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활동하면서 이랬을 때 보험금 못 받았는데, 아니면 뭐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할 수도 있고, 요즘에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뭐 SNS, 제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아니면 광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영업은 손해사정사 영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 모든 영업이 다 비슷비슷하다, 똑같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다음에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손해사정사 잘 맞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뭐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하지 말라 라는 것을 좀 알려달라는 질문이 좀 있었는데, 잘 맞는 사람, 저는요 그 MBTI가 INFP고 이게 INFP입니다. 그래서 내향형 인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인사하거나 먼저 막 이렇게 뭐 사교성 있게 하는 게 사실 저는 쉽진 않고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면 해야죠. 그리고 업무적으로 보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영업에 있어서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못하기도 하고요. 내향형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잘 맞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있을까? 그리고 무조건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업무를 했을 때 도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전을 반복해서 시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노력해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이 도전, 시도,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댓글로도 연락 주시고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서 문의나 이렇게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하는 손해사정사 법인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분들은 연락을 주시는데 연락처를 따로 남겨놓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도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고, 그러면 이만 가겠습니다.